안녕하십니까, 꾸롱섬입니다. 오늘은 솔로엠의 컨퍼런스 콜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솔로엠의 ESR 사업부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ESR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 기준으로 한 2배 정도의 강한 성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ESL 사업을 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프랑스의 이마고테그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에 이제 또 유럽에 프라이서라는 업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솔로엠, 이렇게 총 세 개 업체가 약간 ESL 시장을 좀 과점하는 모양으로다가 이제 그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에 솔로엠이 2위인 프라이서를 제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1위까지 이 SES 이마고태그 하나만 남았는데, 그 이마고태그를 제끼고 1위까지 달성을 하는 데에 한 3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주 잔고는 솔렘이 이마고태그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22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VS 사업부와 파워 사업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슬로우하거나 좀 플랫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에 좀 증설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가동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램프업 과정 속에서 이제 솔로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비해서 한 2-3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뭐 이렇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컨센서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지금 잘 맞추고 있다라고 IR 담당자 분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 회사냐면은, 일단은 지금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ESL이라는 요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ESL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마트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식품 코너를 가 보면은, 여기 아래에, 식품 아래에 이렇게 가격이 써 있잖아요. 가격과 제품명과 어떤 뭐 100g당 얼마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표시를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가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수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이로 일일이 뽑아가지고 일일이 여기다가 끼워 넣었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일에 ESL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로 입력만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 리소스가 좀 덜 필요하겠죠. 네, 이러한 좀 이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VS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이 3-in-1이라는 이 제품이 사실은 지금의 솔로엠을 어찌 보면 좀 잊게 해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의 TV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각 서로 다른 모듈이었던 것을, 파워, 영상 모드 튜너를 한 개의 모드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삼성전자 TV 사업부에서 꽤나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19% 정도였는데 지금은 30%가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파워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봐도 진짜 핸드폰 충전기 같이 생겼는데, 이 사업부가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핸드폰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동봉이 되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사도 충전기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솔로엠 같이 이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업부가 있는데, 여튼 지금 현재 이 솔로엠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요 ESL이라는 요 사업부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 ESL 사업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는 넘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에서 파워 사업부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그 솔레움의 모태가 되었는데, 현재 직원은 한 4,800명 정도. 여기 이 4,800명은 지금 그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인력을 전부 다 합친 숫자고요. 국내는 이제 연구 개발 인력과 이제 그 지원 인력만 있고, 생산 인력은 전부 다 이제 그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렇게 해외에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작년 기준으로 한 1.7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 솔렘이라는 회사의 모태였기 때문에
삼성양 매출 비중이 이제까지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높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양 매출이 지금 한 7천 후반에서 이제 9천 후반 정도라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삼성양 매출인 것 같은데 이 매출 비중을 조금 이제 낮추려고 한다라고 해요. 삼성양 매출을. 그래서 뭐 신사업을 하면서 삼성 의존도를 낮출 건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 이전 히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21년 이게 그 상장하고 나서 21년, 22년 2Q, 3Q, 4Q에 꽤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때가 상장 후 21년에 멕시코랑 인도 신규 공장에 이제 램프업 과정 거치고 그리고 사실 이때 굉장한 반도체 쇼티지로 원재료가가 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OPM이 좀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률 OPM 보시면은 그래도 한 미드싱글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줬죠. 그래서 어떤 수익성 정도는 좀 회복을 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OPM이 미드 싱글에서 로우 싱글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공장 설립이라던가 신규 공장 설립을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이제 막 시작한다라거나 뭐 환율 변동한다거나 원자력 가격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변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마진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ESL 얘기부터 한번 여기 뭐 3in1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바로 ESL 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ESL 사업이란 게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독일의 리들이라는 이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엠의 고객사인데 기존에는 이제 가격 변경을 지시를 딱 하면은요. 그 가격 표시를 전부 다 일일이 바꾸는데 21일이 걸렸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ESL로 변경하고 나면은 이제 그냥 컴퓨터로 다닥다닥 이렇게 치고 엔터만 누르면 다 바뀌는 거니까 1시간 만에 전부 다 작업이 완료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100개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65억 정도가 이제 좀 절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 절감 효과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뭐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될 때에 이거 리테일 업체들이 조금 투자 좀 줄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솔로엠도 했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을 하니까 ESL로 인건비를 줄이고자 빨리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요구 접수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금 주고 원래 스케줄보다 좀 당겨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고객사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튼 정리를 하면은 ESL이라는 요 섹터는 연간 한 3-40% 정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기는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L 시장 규모는 한 2조 2천억에서 내년엔 한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작년이죠. 22년 작년에 솔로햄이 ESL 사업으로서 발생한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 올해는 2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이내에 이 전체 마켓 쉐어에서 1위 업체로 등극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솔루엠 내부에서 얼마만큼의 ESL 매출 상승에 매년 상승을 보고 있는지가 대충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존 2위였던 이제 프라이서를 이제 솔로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1위 잡고 1위로 등극할 거야 라는 것이 솔로엠의 내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시장 점유율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솔로엠이 12%였는데 지금 현재 22년에는 21%까지 올랐고요. 내년에는 30%까지 올라올 것이 바로 30%까지 올라오는 것이 솔로엠의 내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허황된 어떤 그냥 단순 목표가 아니라 수주 잔고라든지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솔로엠이 다른 회사 대비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꽤 합리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1위 업체입니다. SS 이마고텍 같은 경우에는 7.4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프라이서는 꽤 적죠. 여기가 2위 업체였는데 정말로 좀 정체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솔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6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마고테크나 프라이서라는 이렇게 업체보다 1위, 기존 1위, 1위 업체보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마고테크와 프라이서는 설계만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솔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생이 이제 그 제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 제조, 유통 이러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전부 다 솔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ESL 트렌드 자체가 각 매장이나 클라이언트별로 요청하는 스펙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르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하는 회사이니까 다른 생산을 하는 업체와 좀 코워크를 좀 해야 되니까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대응 속도가 좀 느린 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조 이 솔렘 같은 경우에는 제조마저도 이제 직접 하게 되니까 제조 원가도 우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더 있고요. 그래서 이마고테크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20년에는 적자였고 21년에도 흑자폭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서 20년도에서 지금 이게 지금 솔로엠의 분기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ESL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VC 사업, VS 사업부라던가 파워 사업부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뭔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여튼 꽤 뭔가 요 21년까지는 좀 솔로엠만 힘들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리 경쟁 업체도 같이 힘들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 ESL이라는 것이 아 그렇게 성장하는 섹터구나라고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또 제품적으로다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 타사 대비 수명이 이 두 배가 길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좋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인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L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리테일에서만 이런 마트나 이런 곳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도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일단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폭스바겐이나 GM, 삼성 등 어떤 이런 공장에다가 이미 제품을 넣었고 작년 1월에다가는 스페이스X 공장에다가도 이 ESL 요거를 집어 넣었다라고 하네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재고 관리 용도나 어떤 작업 지시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업 지시서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요 ESL로 뭔가 디스플레이로 표기가 된 상태로 어떤 작업 지시라던가 라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꽤 확장이 진짜로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보시면은 침대마다 환자 정보 있잖아요. 환자 이름, 나이, 뭐 어떤 병, 뭐 이런 것들 어떤 병은 없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거를 이제 종이로 일일이 이제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갈아 끼우던 거를 이제 ESL로 대체하려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도 놀랐는데 우리가 옷이 있으면은 마트에서 옷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종이로 이제 그 가격이 붙어 있고 그리고 도난 방지 태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옷 각 한 벌마다. 그런데 이거를 ESL 태그로 뭔가 바꾼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것도 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도난 방지 태그 가격과 ESL 하나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만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거기에 가격도 써져 있고 도난 방지 태그 역할도 해주는 어떤 ESL 제품. 그러면은 꽤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시장도 진짜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리테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부담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서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통신을 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ESL 제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초기 투자 비용이 꽤 필요한데 이제 중소형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좀 소규모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구독형으로 가다가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가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매출 비중이 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ESI라든지 VS 사업부라든지 파워모듈 사업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센서,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는 정말 어떤 회사든지 정말 빠지지 않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좀 세 개 사업부를 추가적으로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우리가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귀에 접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접 센서로 이제 그 귀에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센서로 사용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센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좀 독점하다시피 했다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센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좀 없었다. 그 센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솔루엠에서 이러한 이어폰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두 곳, 그리고 중국 한 곳, 일본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4개 업체에 지금 현재 매출 발생이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근접 센서 반도체가. 그래가지고 근접 센서죠, 근접 센서.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삼성향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향으로 들어가면 이거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센서 반도체 시장이 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여기가 OPM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OPM이 거의 한 50%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좀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근접 센서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체온 감지 센서, 심장 박동 감지 센서, 피부 감지 센서, 뭐 이러한 센서 반도체들도 나올 신제품이 뭐 한 7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충전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파워 모듈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매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떤 폐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 효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버릴 수도 없고, 보통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일하이텍이니 뭐 이렇게 좀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터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충전 카트나 전기 자전거, ESS 배터리 팩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좀 비즈니스 모델도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모듈에서 서버용 파워 모듈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현재는 이제 그 인텔이나 시스코, 슈퍼마이크로, 저는 이 업체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쪽에 서버를 돌리기 위한 파워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이 마진이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댑터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 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댑터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출은 조금 슬로우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제 제품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LED 조명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태양광 가로등 파워 쪽도 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VS 사업부, 그러니까 3-in-1, 지금 이제 솔루엠을 있게 한 바로 그 제품, 이게 지금 19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9% 정도 이제 침투를 했었는데, 현재는 32% 정도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요. 3-in-1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로 이제 솔루엠이 꽤 높다라고 합니다. 이 VS 사업부에서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ESL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마켓시어 2위까지는 올라왔다. 그리고 3년 안에 1위까지 치고 올라갈 거다. 올해는 작년에 한 3천억 했는데 여기서 한 6천억 할 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ESL 사업부가 마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ESL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40% 정도로 성장하는 성장 섹터다 라고 저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in-1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기는 글쎄요, 그냥 좀 플랫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하거나 또는 여기는 조금 슬로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삼성향 어댑터 매출은 좀 줄어들 거잖아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서버형 파워 모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진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 포션이 뭐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은 포션을 차지할 것 같지는 제 생각에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좀 줄어드는 거 이쪽에서 얼마만큼 올라와 줄까 이 두 개가 믹스됐을 때 파워 모듈 전체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여기는 아직은 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는 성장하고요. 플랫하고 플랫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솔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조 7천억에서 올해는 한 2조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자, 이제 Q&A 바로 들어가 보면은 매출 가이던스 좀 여쭤봤는데 가이던스는 바로는 그냥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리포트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한 2조에서 한 2조 1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OPM은 한 6%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되게 리저너블한 수치인 것 같다. 우리도 이것만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보고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ESL 매출이 한 3,5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6천억 중반 무난하게 달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L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장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다 위에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서플라이 체인 다 관리하고 있어. ESL은 커스터마이징이 좀 제각각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대응이 빠를 수도 없고 제조 원가도 적고 제품 자체 기술력도 우리가 속도도 2배 빠르고 수명도 2배 길어. 그래가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켓 시어가 이렇게 크게 빨리 치고 올라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이 컨퍼런스 콜 정리하면서 저도 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상장했을 때 잠깐 보기는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었는데 ESL 기술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별로 기술적 해자가 없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패널 하나 있고 그리고 MCU 통신칩 그러니까 사실 MCU와 통신칩 이거는 그냥 하나가 묶인 거 하나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이렇게 있으면은 ESL이라는 아이가 그냥 똑딱 튀어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싸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좀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이번에 찾아보니까 솔로엠은 팹리스 인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기 분사 전부터 이제 그 직비 통신 기술과 칩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돌리려면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도 이제 같이 그 ESR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IC도 이제 그 솔로엠에서 직접 설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팹리스 인력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로 반도체 생산 말고는 정말 ESL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PCB라던가 칩이라던가 무슨 뭐 소자 정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IC 내부 설계까지도 전부 다 건드려 버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ESL용으로 맞춤으로 집비 통신 프로토콜 넣고 뭐 MCU에서 좀 필요한 기능 같은 거 빼가지고 집어넣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기능 집어넣고 이거를 하나의 칩에다가 다 꾸겨 넣으며 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그냥 이 ESL을 구동시켜 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비용이 많이 좀 절감이 될 거잖아요. 뭐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 1위 업체인 SES 이 이마고테크나 이제 그 프라이서라는 업체들은 칩 설계를 IC 설계까지도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저기 이마고테크 이제 채용하는 그 분야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어디에도 어떤 IC 설계 쪽은 없습니다. 뭐 데브옵스나 클라우드나 뭐 노드.js 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뭐 전체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참고로 여기가 본사입니다. 여기가 프랑스 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설계 인력이라든가 핵심 인력은 제 생각에는 좀 프랑스 본사에서 뽑을 것 같기는 한데 프랑스 본사에서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뭔가 IC 설계 인력 자체를 어떤 채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확실히 이제 그 솔렘 같은 경우에는 칩 설계를 직접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여기 뭐 채용하고 있는 어떤 그 저기 자격 요건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정말로 솔렘이 어떤 이 프라이서나 이마고 태그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칩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까지도 전부 다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ESL 생산을 이제 직접 이제 솔렘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정말로 있을 것 같다. 3년 안에 1위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이 포부가 저는 꽤 현실적으로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얼마 전이라 하면 한 이때였나요? 이때 갑자기 한번 이제 솔로엠이 한번 큰 폭으로 팍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삼성전기 블록딜 물량 때문에 한번 이렇게 푹 한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저거를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이제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원래 그쪽이 이제 삼성전기의 사업부가 이제 솔로엠의 모태니까 삼성전기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전기가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블록딜로 이 저기 지분을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8%인가? 되게 좀 깊게 빠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저희 질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블록딜을 했는데 이거 좀 뭐야 회사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봐가지고 블록딜로 넘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본질같이 바뀐 건 없어 라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 태그 관련해서 뭐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 스마트 태그라는 것을 이제 솔로움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스마트 태그라는 것이 이제 뭐 여행용 가방이나 비싼 물건이나 이제 강아지 목에다가 이걸 이렇게 딱 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뭐 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 놓으면은 이제 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 정도니까 뭐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이제 솔로엠으로서는 그렇게 큰 매출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력 충원 있는지 물어보니까 본사 차원에서는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이제 멕시코에 지금 삼성 공장이 지금 있는데 이 삼성 공장에 대한 어떤 삼성향으로다가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쪽에다가 솔로엠도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멕시코 쪽에 삼성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들도 솔로엠에다가 좀 비즈니스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멕시코 공장 사이즈를 크게 늘리는 중인데 일단 토지는 이제 증자해서 이미 샀고 이제 올해 공장 설립을 위해서 증자는 이미 연초에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까지는 이제 공사 진행 완료가 되고 아마 다 내년부터 이제 램프업 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베트남 공장이 제일 큰데 지금 짓고 있는 멕시코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베트남 공장보다 4배 이상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와 그럼 내년부터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 히스토리를 알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2017년에 7년쯤에 이제 그 솔로엠에서 이제 적자 났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공장 증설을 했다가 이제 그 램프업 시기 거치면서 그때 한번 적자 났고요. 그리고 21년에도 한번 OPM이 좀 쭉 빠졌었는데 그때 물론 원자료 상승분도 있지만 그때도 이제 저 멕시코 공장 램프업 하면서 좀 손해가 아니고 램프업 올라가면서 좀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 때문에 OPM이 좀 낮아진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제 뭐 감가상각비 반영은 이제 내년부터 되기는 하겠지만 그때 되면서 아직 가동률 안 올라왔을 때 램프업 되는 시기에 한 번 더 OPM이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PM이 로우 싱글, 미드 싱글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노는 회사들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수주 잔고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코멘트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1조 6천억 정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ESL 관련한 이제 그 수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ESL 관련한 수주는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 있어. 이거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매출 나올 물량들이야. 그리고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3년 4월 현재 좀 올라왔니? 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매출 인식분이 1분기에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매출 인식분 반영하고 나면은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1조 6천억보다 더 높을지는 모르겠네 라는 것이 이제 그 IR 담당자분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영업의 비용이 좀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차입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뭐 차입금은 좀 지금보다는 더 늘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모르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고. 여튼 지금 IR 담당자분의 이제 주장으로는 차입금은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적 선장을 좀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자산이 증식되니까 이제 그 부채 비율은 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ESL 사업부는 올해 매출 기준으로 2배 성장. 그리고 글로벌리 ESL 우리 이미 2위까지는 올라왔고 한 1위까지는 3년 내에 올라갈 거야. 믿어줘. 수주 잔고가 제일 많아. 그리고 VS 사업부나 파워 사업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은 연말 증설 완료가 될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